30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가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및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및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체 SNS의 출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WAC와 PHU에는 급락했습니다. 버라이즌과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시스템 관련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8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수치 역대 최고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는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며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대 부동산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채 상환에 실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두 지수 모두 다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양호했고 긍정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가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 가운데 약 30%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에 80%를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 장 초반 분위기가 좋던 지수, 장 중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느낌이었고요. 장 중반에는 15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 막판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오늘 구성 종목 가운데 인텔과 월그림, 보잉, 캐터필러 등의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하루기는 했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의 실적을 공개했는데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조금 전에 AMD 역시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마감 시황에서 더 자세한 결과와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가 기준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의 배송업체 UPS가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강한 초록불을 켜주면서 7%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6% 넘게 강세 나타낸 모습입니다. 파이퍼센텔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려 잡으면서 오늘 큰 폭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서는 오늘 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의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공개한 이후에 오늘 정규장에서 4%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 외에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컴캐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글로벌 마감 시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에서는 30개 종목 중 보합 종목 하나를 제외하고 16개 종목이 상승, 1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는 231개 종목이 상승, 27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에서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2개 섹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주는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엑슨모빌도 장중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분 전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1%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다가 현재는 1.7%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도 몇 분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다가 현재에서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페이스북입니다. 3분기 매출과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는데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점, 기존에 이미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39%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5% 넘게 하회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입니다. NFT 등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가는 전일 종가보다 27% 높은 4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장 초반 코인베이스는 오르다가 2% 가까이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60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과 게임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엔비디아는 오늘장 7%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연합에서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UPS도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40%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6% 넘게 하회하며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빈후드입니다. 키방크는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로빈후드가 더 다각화된 핀테크 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잠재성이 저평가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로빈후드는 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비욘드 미트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비욘드 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123달러에서 75달러로 낮췄는데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며 맥도날드와의 제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매출과 점유율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비욘드 미트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명품 중고 거래 업체인 더 리얼리얼입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더 리얼리얼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급망 차질 속에서 중고 거래는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라며 의류 업체들의 회복세와 명품 중고 시장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더 리얼리얼은 오늘장 3% 넘게 뛰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티파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프리미엄 이용자 수와 매출 총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2%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텔시가 아마존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식료품과 패션, PB 상품 등 아마존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 속에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1.1% 오른 84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5% 오른 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1,8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반발과 차익 실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0.7% 내린 1,79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하루 속에서 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8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주택 가격이 연말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 전문가들의 우려를 산 바 있는데 다음 달 발표될 9월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이 꺾일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입니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9월에 집계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신규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4% 급증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약 3%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신규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건축 자재가 부족해짐에 따라 신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편 밤사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공개됐습니다. 앞서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는데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오른 113.8로 집계되면서 미국 소비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 지출이 전체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통 많이 활용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올랐다면서 이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안전망 예산안에도 주목했습니다. CNBC는 민주당 수뇌부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거의 마쳤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화당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과 진보파와 중도파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핵심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아마 좀 주가에도 그럼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변동성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가은 캐스터 지난 9월에 사실 지수가 좀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때 관측과는 또 다른 그런 전망들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9월부터 S&P 500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복귀 흐름이나 여행 및 다른 소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투자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동안 개인 투자자 신규 계좌 개설이 지속됐습니다. 찰스 슈왑은 최근 3분기에 신규 증권 계좌가 120만 개 생겨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 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2분기보다 이 성장세가 다소 줄어들곤 있지만 JP모건은 개인 투자자 참여는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 3분기부터 바뀐 것은 투자 양보다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신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10월 설문에 따르면 증시가 해당 분기에 상승 마감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지난 분기에는 72%였지만 이번 분기에는 58%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AMC와 게임스톱과 같은 투기성이 짙은 밈주식보다는 안정적인 ETF 펀드와 대형 기술주에 투자했고 옵션 거래 강세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전기차와 친환경 주식과 같은 오랜 개인 투자자 선호 테마주 매입도 줄었습니다. 반디트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규모는 56억 달러로 올해 월 평균인 39억 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이유로는 9월 장기 변동성에 일부 투자자들이 겁을 먹은 점과 밈주식들의 모멘텀 부진이 꼽혔습니다. 또한 리스크 있는 투자가 가상화폐와 NFT 자산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꼽혔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이런 흐름에 역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계된 스펙 회사가 하루 400%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플러그 파워 등이 다시 그룹 내에서 최선호 종목이 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밈 주식처럼 큰 수익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카르다노의 아다 토큰과 같은 알트코인 투자로 몰리는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또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집계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지난 한 달간 486%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규모로 12위인 가상화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 마감 이후에 또 로빈후드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감소를 했고 특히나 계좌 수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현재 로빈후드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오늘 연설이 있었는데 좀 골자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 기금으로 1억 2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골자는 크게 코로나19 사태, 기후변화 대응, 중국 정부에 대한 견제 등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바이든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히 극복해야지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한 건데요. 아세안 국가의 공공의료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총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이날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탄소 중립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 될 공동 과제라면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약 2천만 달러를 아세안 국가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중국 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가치와 비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나라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제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다른 나라의 핵심 가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중국을 저격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날 아세안 국가들에게 약속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약 4년 만이라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분석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소식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피트니스 업계의 전망 상당히 신선한 기사인데 지금 펠로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전가은 캐스터 운동을 좀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피트니스 업계를 좀 체감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 시기 피트니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을 일정 속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단축과 같은 제한들에 지친 사람들이 홈트레이닝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봉쇄 제한이 풀리면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돌아가거나 홈트레이닝 방식을 고수하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두 업계가 함께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프리스에 따르면 피트니스 센터로의 도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수요는 작년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MPD그룹의 애널리스트 맷 파월은 사람들이 몸매 유지를 위해 활동을 찾으면 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1월에 업계 매출이 증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프리스의 대변인은 모든 것은 편리함이라며 앞으로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헬스장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베나 마인드바디, 플래닛 피트니스, 룰루레몬 등 다소 생소한 기업들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피트니스 뷔페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이처럼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은 지난 8월 자전거 가격을 낮추고 러닝머신을 재설계하며 광고를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에서 마케팅 지출 비중도 전년보다는 크게 늘은 24.5%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들이 회원 이탈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펠로톤은 최근 분기에서 0.73%의 낮은 회원 이탈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원 커뮤니티 형성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펠로톤은 자사의 티셔츠와 운동복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피트니스 업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펠로톤은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었죠. 아직 한국에서는 좀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저도 한번 좀 시험 삼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할 기대주들을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다우존스가 3일 연속 상승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주식시장에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CNBC는 다우지수를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향후 1년 동안 가장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최소 60%로부터 매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기업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디즈니입니다. CNBC는 JP모건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추정치를 낮췄지만 재차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230로 설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디즈니가 성공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한 점이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높였다고 했는데요. 디즈니는 연초 대비 주가가 5% 하락한 수준이지만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올해 약 57% 상승하며 제시된 종목 중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초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주가가 $400 이상으로 급등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월가에 미친 소 짐 크레이머가 골드만삭스의 투자 및 거래 실적을 고려할 때 주당 $5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리스트에 오른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CNBC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86%가 매수 의견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38.5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CNBC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7.1%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82%가 매수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는 3분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고객관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올해 3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세일즈포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CNBC가 선정한 다우지수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갈 기업들 알아봤습니다.